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우하우스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우하우스 주제인 헤비텍처를 주제로 틈, 공간을 뒤집다 라는 파빌리온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길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저희는 먼저 도심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상은 수많은 도심으로 뒤덮여져 있고 그 틈에 자연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은 인간의 허락을 받아야만 인간이 세운 구조체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 위주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인간과 자연의 영역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서식을 위한 구조체, 그리고 그 사이 틈에 인간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인간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자연이 주가 되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저희는 구조체 내에 서식하는 자연, 그리고 그 틈 공간을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파빌리온을 구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빌리온의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파빌리온의 사용자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도심 속 틈새에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인 고양이를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물을 자연 모두를 대표하여 사용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빌리온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길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인간을 사용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메스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형적인 육면체로 기본 메스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연 중심에 맞춘 공간 형성을 위해서 태초부터 고양이 스케일에 맞춘 30cm 곱하기 30cm 크기의 육면체로 분할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심 속 인간이 세운 수많은 건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 분할된 메스를 푸시앤풀하여 메스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연의 서식을 위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프레임을 사용하여 솔리드한 메스를 보이드하게 대체하였습니다. 또 이를 두 개의 메스로 분할하여 인간이 사용하게 될 틈의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스 내부에 보이드한 30cm, 30cm 공간을 랜덤하게 채움으로써 고양이와 식물의 서식 공간을 형성하고 인간이 틈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다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에서 난 재료로 파빌리온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5cm, 5cm 강목을 사용하여 파빌리온의 본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각 볏짚과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30cm, 30cm의 보이드한 공간을 채우면서 사람이 앉고 동물이 이동하며 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파빌리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구조체 내에서는 자연이 서식하고 그리고 그 틈을 인간이 사용하는 파빌리온입니다. 먼저 나무 판자를 이용하여 식물의 공간을 주었습니다. 또 볏짚과 판자를 이용해서 30 곱하기 30cm 공간을 채움으로써 고양이가 구조체 내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인간은 두 개의 분리된 구조체의 틈 공간에서 다양한 모션으로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파빌리온 자체에서도 공생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이 주가 되는 파빌리온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공 방식에 대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는 강목의 끝부분을 홈파기 방식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면 시공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강목의 각 길이를 다르게 하여 사이에 나무 판자를 끼워 넣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모듈 쌓기 방식을 생각을 하였지만 이 방식은 구조적 안정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공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메인 이미지 컷입니다. 교내 시공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시공이 아닌 모형 및 패널 발표를 통해 교내 경선이 진행되었으며 추후에도 시공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내 경선 교수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시공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레퍼런스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면에 대한 그런 디자인의 공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어있는 메스의 모서리 부분들을 위한 모듈이 존재하여 면과 면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건국대학교 우하우스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시 그 시공의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모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 사각형의 이 사이즈들, 그러니까 30cm 바이 30cm의 그 각재들을 교차 지점에서 그 마치 이제 그 가구를 만들듯이 그 결합하는 부분 모서리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가 맞아 떨어지게 부재들을 가공해가지고 그 결부 지점에서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게 그 그게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뭔가 그 구조물의 하중을 아마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라멘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둥과 보가 이렇게 만날 때 이 그 만나는 지점 이 부분은 그 라멘 구조에서는 그 pin접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각도가 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 각도가 변하지 않는 어떤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결구 방식을 가지고는 네. 아마 그런 그 강성을 갖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가구를 만들 때 그 이렇게 결구되는 방식들은 라멘 구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서리들이 어, 설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각재, 그 프레임하고 프레임 사이에 들어가는 그 면재들 있죠. 그 면재들이 프레임 사이에 채워지면서 그 프레임하고 일체된 어떤 그 상태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그 뭐 행력이나 이런 부분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힘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 그래서 면제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스터디들이 필요한 거겠죠. 구조적인 스터디들이 필요한 거겠죠. 면제가 어디에 채워지고 어디에 그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 결구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서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없거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제하고 각재 사이의 어떤 그 구조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바깥 외기하고 이렇게 소통되는 여지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 요소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게는 그런 구조적인 안정성을 취할 수 있는 그 구조적 부재로 얘네가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이 프로젝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볏짚을 재료로 뭔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 그 부분이 부연 설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볏짚이라는 재료가 이제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볏짚이라는 재료가 되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인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우고자 하는 그런 30 곱하기 30 센티미터의 그런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의 친환경적인 재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걔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에서요? 네. 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제 추후에 이제 이 파빌리온이 세워지고 추후에 인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어 그 친환경 재료로도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뭐 볏짚은 인제 식물에게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동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되게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제 이런 보이지 않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최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 볏짚이라고 하는 게 그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제 좀 특이한 재료인 것 같아서 그 흥미가 좀 있는데, 인제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고양이나 사람 그다음에 식물한테 좋은 뭔가 파빌리온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뭐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뭐 잘 만들어진 구조물이랑 가구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뭐 그 차라리 어떤 그 고양이가 이 구조물 안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그 은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은신처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면 뭐 훨씬 더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비어져 있는 공간들의 구조가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가 들어가서 내부의 어떤 뭐 그 볏짚이 채워진 유니트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디에 숨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실 이 구조물의 어떤 그 비워져 있는 그 위치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은신처 뭐 이런 기능이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볏짚이 뭉쳐져 가지고 이 프레임들 안에 채워져 있을 때 분명히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단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흥미로운 재료인 것 같아서 그 쪼끔 더 적극적으로 이 파빌리온 안에서 볏짚의 재료가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쪼끔 더 아이디어를 모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볏짚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크리틱 끝나셨나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 건국대학교 참가자를 질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데 조금 부담스러워서 질문 못 하신 분 있나요? 혹시?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뭐 시간이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혹시 아까 다들 모든 학교들 크리틱 듣던 내용 중에 혹시 더 듣고 싶은 크리틱이라든가 받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질문하는 시간 혹시 가져볼까요? 소장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학교들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소장님께 있으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이상으로 그 모든 발표가 끝났고요. 네. 일단은 네,
2시간 넘게 함께한 3시간이죠. 3시간 넘게 이렇게 학생들과 시민 참여자분들 그리고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번 디자인회의 소감을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건축과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생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자발적인 작업의 어떤 장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응원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실제로 건축을 공부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지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축소판으로서 이 작은 구조물, 이 구조물에 관한 작업들을 동기 선후배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전국 단위의 어떤 학교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학교 동아리 안에서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우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었을 때 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어떤 전문성과 체계적인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늘 응원하고 싶고, 다만 이제 이 파빌리온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뭐 다른 그룹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C그룹 안에서도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뭔가 어떤 같은 시기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파빌리온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같이 이 활동들을 해 나가는 이 활동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보고 배우거나, 혹은 그거 이상의 뭔가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을 개진해 나가면서 이 아이디어가 막 부딪히고 폭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기에 활동하고 있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비슷한 경향성 같은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 뭐 그런 와중에 각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주제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디벨롭을 시키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다들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뭐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각자 이제 판단하시는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정리해가지고 좋은 결과물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서 진행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디자인 회의가 조금 더 그룹별 디자인 회의가 기존의 방식보다는 좀 더 유익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디자인 회의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그룹별 크리틱의 장점들이 살아나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차 디자인 회의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0월 24일 오후 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경 건축가님, 이태영 건축가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춘 건축가님께서 한 번 더 나오시는데요. 2차 디자인 회의에도 다 같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발표 영상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우하우스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그 발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이제 이치훈 건축가님을 포함해서 투표분들의 영상도 저희가 인터뷰 영상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1차 디자인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들 카메라에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